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기반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소프트웨어 연구 및 이슈 동향 강의를 하게 된 충남대학교 김종훈입니다. 요사이 전기차 BMS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강의에 이 BMS 소프트웨어를 데이터와 연관을 지었을 때 관련된 연구 이슈와 동향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BMS 기능 및 기술 동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 수집 및 BMS 플랫폼 구축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 분석 및 전처리 과정, 클라우드 BMS 및 디지털 트윈 모델 연구 동향, 마지막으로 결론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BMS 기능 및 기술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 시장은 예전 대비 국내 9개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2025년에 157.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자동차 전장 내 부품 중에 하나인 배터리 시장도 같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2025년에 13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터리 관련된 데이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오늘 강의 주제는 이 배터리, 특히 BMS 관련된 부분을 데이터와 연결지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왼쪽 그림에 코나 EV 전기자동차의 사고가 가끔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 더불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의 화재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전기자동차 시장이 성장하더라도 안전성 및 편의성이 없으면 이 시장도 쇠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안전성, 편의성 관련 사항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부분에서는 배터리 팩의 이상 징후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데요. 아시다시피 배터리 화재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되는 만큼 그러한 배터리의 이상 징후를 미리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된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배터리 데이터를 확인 그리고 그를 통해서 차량 상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편의성도 필요하고요. 이런 안전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특히 BMS 역할의 중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BMS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BMS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서 배터리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측정되는 신호, 수집, 처리 그리고 이를 통해 관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배터리는 충방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전류 전압 온도 데이터입니다. 그 전류 전압 온도 데이터를 우리가 로 데이터라고 할 때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편집하여 배터리 상태에 관련된 인포메이션으로 제공을 하고요. 이때 최상위층의 BMS의 역할은 전기동력 제어 장치에 배터리 상태 정보 및 제어 신도를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역할이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을 하는 역할이라면 추가적으로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배터리의 화재나 고장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만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이상 동작을 미리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기술 부분에서 BMS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또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내외부 오염 용도 불가피한 부분, 이 부분의 제어를 위해서 BMS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전기자동차 안에 테슬라 18650 원통형 셀을 직병렬 조합을 해서 배터리 팩이 탑재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런 직병렬 조합의 셀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아니라 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가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구분지어야 하며 결국 배터리 충방전에 따라 실험 데이터가 얻어지는 만큼 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관점에서 데이터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BMS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배터리는 충방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전압, 전류, 온도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압, 전류, 온도, 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그대로 보여준다면 배터리의 상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전류 온도 데이터를 우리가 BMS를 반영해서 배터리의 상태 지표 등으로 연경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전압전류 온도가 요리 재료라고 한다면 BMS 소프트웨어가 요리 기법이고 이 상태 정보가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어하는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리 재료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요리사에 따라서 다양한 요리가 나오듯이 배터리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전압전류 온도밖에 없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해서 배터리 상태 지표를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태 정보를 사용자에게 송신하는 부분도 필요한데요. 하지만 현재 BMS의 MCU는 아직까지 휘발성 메모리로 일정 용량 이상의 데이터 저장 시 데이터가 자동이 삭제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 슬라이드에서 클라우드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배터리의 정확한 상태 추정을 위해서 대량의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적용하는 연구도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존 BMS 기술 적용의 한계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적인 실험 조건 이외에 실제 주행 조건을 적용해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상적인 조건에서 배터리 관련 정보가 얻어진다면 이러한 배터리는 다양한 운용 조건에 따라서 노화, 온도 등 이러한 운용 조건에 상이하게 변하는 전기학적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은 반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한된 반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가 얻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저장 공간도 없다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관점에서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를 많이 얻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여야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적용하는 만큼 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 BMS에서 추가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운용 특성에 따른 상이한 배터리 특성으로 온도에 따른 전압 곡선과 C레이트, 전류 크기에 따른 전압 곡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배터리는 우리가 상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온보다 저온에서 전기역적 특성이 많이 위축이 되는 만큼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여름 그리고 겨울에 사용을 할 때 가끔씩 겨울 때 핸드폰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결국 이 배터리도 겨울에 리튬이온의 이동도가 떨어지는 만큼 그 부분에 따른 배터리의 활동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BMS 한계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배터리의 운용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상이학 특성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러한 상이학 전기학적 특성이 결국은 완벽하게 묘사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용도, 사용 패턴, 운용 환경, 배터리 용량에 따라 배터리 전류 전압 등의 특성 정보가 상이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정보를 반영을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서 또 제한이 되어 있고요. 결국 이러한 운용 특성에 따른 배터리의 빅데이터 수집,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아래 인공지능 플랫폼에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아래쪽 그림을 보시듯 용도, 사용 패턴, 운용 환경,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가 얻어진다면 그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나름의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플랫폼 설계를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 적용을 위한 데이터 관점에서 어떤 부분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MS 기술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배터리는 하나의 단위 셀부터 그 셀이 직병렬 조합이 구성이 돼서 배터리 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터리 팩은 전기자동차나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맞추어 볼 때 결국 대용량과 고출력의 흐름으로 가는 만큼 그리고 이러한 대용량 고출력의 목적을 위한 배터리 팩으로 간다 했을 때 결국 셀들 간의 편차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고성능 BMS 기술이 더욱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BMS가 잘 개발이 되고 있지만 이 개발되는 BMS를 좀 더 고도화하는 기술적인 내용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한 기술적인 내용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이 부분에 인공지능 등을 적용하는 기술 등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BMS 고도화를 위해 필수 불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BMS 기술 동향 이 부분은 이제 핫한 이슈인데요. 뒤쪽에서 제가 클라우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부분을 설명드릴 때 이 와이어리스 BMS 부분도 포함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이어리스 BMS는 결국 배터리 팩에 와이어, 선 등을 제거를 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와이어 BMS 성능도 괜찮지만 이 와이어 BMS 단점 중에 하나가 불가피한 공간의 제약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배터리 셀들의 조합과 연결을 위해서 결국 선들이 연결이 되는데 이런 선들이 배터리 팩에 불가피한 결국은 필수적인 공간이 되다 보니 그 부분의 제어가 그리고 그 부분의 해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결국 배터리 팩의 내부 공간이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와이어리스 BMS 부분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IoT 기반의 무선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 데이터 전처리, 저장, 분석 플랫폼 개발에 같이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어 결국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BMS 바로 뒤에서 나오는데요. 이 클라우드 BMS의 목적은 기존 BMS의 데이터 저장 공간이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런 데이터 저장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운데 그림에서 보듯이 전기자동차에서 다수의 차량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면 그 데이터를 전기자동차 안에 BMS에 저장되는 공간은 한계가 있는 만큼 클라우드 서버로 배터리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때 전송할 때 사용되는 기술은 IoT,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그비 등 이런 와이어리스의 기술 등이 적용이 되고요. 전송된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버로 연결이 돼서 클라우드 서버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BMS 등을 반영합니다. 이 빅데이터 기반의 BMS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통해 배터리 잔여 용량을 추정하고 고장 진단, 그리고 수명 예측, 그리고 이런 배터리의 교체 시기 등을 판단해서 정리된 인포메이션을 다시 전기자동차에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기자동차가 배터리의 실제적인 데이터를 전기자동차에서 확보했고 전기자동차 안에서 분석하여 그 부분을 사용자에게 제시했다면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만큼 데이터 저장 공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클라우드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다시 전기자동차로 회신하여 전기자동차 BMS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테슬라 전기자동차 어플리케이션의 스태츠입니다. 이 부분은 전주기적 이력 관리를 위한 데이터 센터 운영인데요. 결국 전기자동차도 같은 타입으로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생산이 되다 보니 이러한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 그리고 이 부분은 추후 펫배터리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전기차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습관, 주행 데이터, 센서 정보 등의 각종 데이터 등이 서로 다르게 보인다면 이러한 다양한 조건에서 배터리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 열화도, 충전 상태 등을 반영해서 배터리 데이터를 가시화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클라우드가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되며 클라우드 기반 운전자 프로필 등록을 통해 운전 환경의 동기와 기능을 수행하고 운전자가 만약 운전 습관이 잘못되었고 이러한 운전 습관으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가 되었을 때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운전자에게 주어서 운전자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인포메이션도 제공하는 운전 환경, 동기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배터리 애저 서비스 바스 플랫폼이라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배터리 관련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주기, 이력 관리 부분에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대여, 충전 제어, 재활용, 재사용,
배터리 전체 생애주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앞에 나와 있듯이 이 배터리의 재활용, 재사용 관점, 펫배터리 관점에서 이런 바스 서비스는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상태를 운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배터리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SK 렌터카와 협업을 통해 렌터카의 전기자동차에 적용하고 관련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이 부분을 바스 AI 기반의 진단 서비스를 개발하는 플랫폼을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운용을 통해 전주기적 배터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 가능한 부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데이터 수집 및 BMS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운용 방식을 고려한 배터리 상태 추정 고도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 슬라이드에서 스태츠 그리고 바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기자동차는 전주기적 이력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력 관리는 추후 펫배터리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전주기적 이력 관리를 통해서 배터리를 최적 관리하고 이 부분, 배터리의 상태 정보를 사용자에게 잘 제시할 수 있는 BMS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용자별 배터리의 운전 패턴, 전기차의 운행 패턴이 다른 만큼 운행 이력 데이터 기반 배터리 상태 추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러한 다양한 운전 패턴에 따라 배터리 내부 상태 및 여러 상태가 서로 다른 만큼 이력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가 많이 얻어지는 만큼 다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 내부 상태를 추정하고 분류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기존 로컬 BMS가 단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 로컬 BMS는 메모리 및 연산 능력 한계로 인해 데이터 취득 및 간단한 연산만 가능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량의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얻어질 때 이러한 기존 로컬 BMS는 한계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BMS를 활용하되 결국 이 부분을 최적화해서 이 부분을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상태 추정 알고리즘의 업데이트를 통한 정확도 상승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BMS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클라우드는 제가 앞에서 간단히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BMS가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에 배터리팩이 탑재가 되어 있고 BMS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런 기존 BMS의 기능을 가상공간, 클라우드, 그리고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수행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용자의 주행 데이터 기반 배터리 상태 추정 위에서 고성능 하드웨어가 필요했고, 이러한 하드웨어는 전기차에 탑재가 되어 있었고, 전기차에 탑재된 BMS는 데이터 저장 공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한 저장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실시간으로 배터리의 상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서 전주기적 데이터 수집, 저장을 통한 상태 추정 고도화 목적으로 클라우드 BMS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기존 사용자는 로컬 BMS, UAM, 드론, 전기차에서 얻어지는 그 데이터들을 BMS에 저장하고 그 로컬 BMS에서 배터리 상태 정보를 분석을 했다면 그 부분을 클라우드에 전송해서 클라우드 BMS 기반으로 배터리 상태 정보를 도출하고 그 상태 정보를 다시 사용자에게 보내는 이러한 하나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BMS 플랫폼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배터리 상태 추정 결과를 전송할 때 4가지의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슬레이브 BMS에서 배터리, 전류, 전압, 온도 등 실시간 데이터 센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BMS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뒤쪽에 클라우드로 가면서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IoT 서버 기반으로 슬래브 BMS의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슬래브 BMS 데이터 수집된 것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시각화하여 사용자에게 그 부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IoT 서버와 클라우드의 데이터 송신을 위해 아래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통신 프로토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배터리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손쉽게 한눈에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배터리 상태 추정 알고리즘 수행 및 이의 결과를 시각화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데이터 수집,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고 있을 겁니다. OBD라고 해서 온보드 다이그노스틱스 기반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MS에서 데이터를 얻어지지만 실시간으로 이 OBD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되고요. 이 OBD는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ECU에 의해 제어가 됩니다. 이 부분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도 프로토콜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고요. 세 개의 표준 프로토콜 기반 인터페이스와 통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VPN, PWM 방식, 두 번째로 CAN 통신, 세 번째로는 ISO 방식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을 통해 IoT 서버,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기반 구축 환경으로 차량 주행 데이터 전송 및 상태 진단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실제 OBD 단자 및 전기자동차 연결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OBD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 전송할 때 앞에서도 통신 프로토콜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죠. 결국 기기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통신 규약인 통신 프로토콜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통신 프로토콜이 없을 경우 기기들 간의 데이터 교환이 불가합니다. 결국 이런 통신 프로토콜 중에 TCP,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계층, 프로토콜 기반 데이터 송수신이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IoT 인터페이스 특성상 저전력 경량화가 반드시 요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IoT 특성 반영한 프로토콜은 아래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MQTT로서 발행과 구독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토콜로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브로커와 디바이스 1부터 디바이스 N 간의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라이브가 서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COAP인데요. COAP는 저전력 비동기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로토콜은 결국 전력이 요구되는 만큼 그 전력이 저전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과다한 전력이 소모된다면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런 프로토콜 관점에서 저전력이 가능한 통신 프로토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클라우드 BMS 기반 실시간 상태 추정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클라우드의 중요성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실시간으로 배터리의 상태를 추정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저장 공간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부분, 그리고 많은 데이터가 얻어지는 부분에서 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우리가 대표 지을 수 있으며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히든 레이어가 있는데 히든 레이어의 구조에 따라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구분합니다. 결국 이러한 인공지능 그리고 관련된 모델 구축을 위해 데이터 필요하고요.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짧은 시간에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데이터가 얻어지는 만큼 컴퓨터 사양도 많이 높아져야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이 기존 하드웨어에서 적용하기가 불가했었던 부분인 만큼 이 부분을 가능케 하는 컴퓨팅 자원이 대량 확보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해주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클라우드 기반 기계학습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 모델 설계 결과를 제공하고 있고 이 부분을 실제로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아마존 세이커 메이커와 애저 머신러닝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데이터 수집 및 서버 저장 시 한계, 이 부분은 클라우드로 제가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받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동시에 한꺼번에 클라우드로 전송이 된다면 데이터의 양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엣지 컴퓨팅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엣지 컴퓨팅은
BMS, 그러니까 전기차에 탑재된 BMS 배터리와 클라우드의 중간 경유지인데요.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한 번에 클라우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경유지인 엣지를 두어서 이러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순차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디바이스와 무선으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고요. 디바이스와 근거리에 있어 지연 시간이 거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지연 문제 해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엣지 부분이 그 부분을 가능케 합니다. 로컬 BMS 그리고 근거리에서 무선 통신이 가능한 프로세서 구축 및 데이터 전송을 엣지 프로세서를 통해 가능케 하고요. 위험 상황 발생 시 엣지 프로세스에서 즉시 제어를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클라우드로 많은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그런 데이터의 처리가 늦어진다면 만에 하나 배터리의 이상 동작으로 안전, 화재에 관련된 징후가 발견될 때 그 부분에 제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엣지단에서 미리 체크하고 제어를 수행을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시간 지연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운데 엣지단에서 결국 나우리지 엔드 왼쪽 부분과 클라우드 부분의 중간 경유지로서 엣지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얻어지면 좋은데요. 이 데이터가 시큐리티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량의 데이터 서버가 저장이 되고 인터넷 물리 서버를 통해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지만 결국 서버 내 모든 경로의 안정성을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 클라우딩 컴퓨팅 리소스는 분산이 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부분에 따라 결국 기존 보안 방식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보안 방식이 방화벽 및 네트워크 경계 보호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이 부분에서 단점을 피할 수가 없고요.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결국 다양한 방식의 공유 저장 부분은 좋은 케이스지만 이러한 많은 데이터가 얻어지는 부분에서 명과 암 부분 보안 경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보안성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의 보안성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암호화 기술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국 이 암호화 기술은 데이터의 시큐리티 관점에서 데이터의 암호화, 해독을 위해서 보안키를 설정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암호화 방식이 데이터 크기에 비례해서 관련된 암 복호화 시간이 증가된다면 이 부분의 데이터가 부적합하다는 거죠. 더불어 보안키가 노출 시 데이터 변조 및 위조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블록체인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블록체인을 말씀을 드릴 때 위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암호화 기술과의 차별성은 위쪽의 암호화 기술 화살표 쪽에 보시면 대용량 데이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용량 데이터에 부적합하다. 그런데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새로운 기술이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컨셉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 그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위 변조 예방 기술은 전체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일부를 사용하고 그 일부 데이터에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 저장된 데이터에 블록을 우리가 구현해서 이 부분을 하나의 체인으로 링크를 걸어둡니다. 그래서 이 링크로 연결한 분산형 데이터 구조를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의 암호화 정보가 서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서로 간의 릴레이션, 커넥션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조, 변조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제주도에서 펫배터리를 적용한 펫배터리 선별 기술 부분에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노이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에서 배터리 충방전 실험을 통해 전류전압 온도 데이터가 얻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이 전류전압 온도 데이터는 전기자동차 운행 패턴,
다양한 운행 이력에 따라서 데이터가 얻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BMS의 중요 키 이슈는 데이터가 잘 얻어져야 하는데 이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가 얻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에 만약에 문제가 많이 생겼고 노이즈 같은 그런 이슈 사항이 있다면 결국 잘못된 그리고 에러 데이터가 결국 BMS 쪽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결국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 중에 노이즈 제거 등의 전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데이터, 로 데이터를 우리가 BMS에 잘 맞게 결국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IVT, 전류전압 온도를 요리 재료로 말씀을 드렸고 BMS 부분을 요리 기법, 그리고 배터리 상태 정보를 요리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러한 노이즈 제거 등의 이슈는 요리 재료를 손질하는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부분에 전처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 전처리는 뒤쪽에서 제가 인공지능 부분에서 데이터 전처리의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용량 데이터 분석 및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터리의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디지털 트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네 번째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배터리의 충방전 실험을 통해 실측 데이터가 얻어진다면 이런 실측 데이터와 유사한 배터리의 모사한 특성을 얻어야 됩니다. 이 모사한 특성은 결국 모델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모델링은 실제 결과는 아니지만 모델링과 실측 결과를 비교하여 결국 모델링의 유사성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델링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금 이 28페이지에서 보듯이 다양한 실험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방전 용량 실험, 그리고 배터리의 오픈 서킷 볼테이지, 개방 전압 특성 실험, 하이브리드 펄스 파워 캐릭터라이제이션 HPPC 실험을 통해 배터리의 내부 저항 등을 측정하는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고온 환경 조성 그리고 랩 내부 항온 항습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상온에서 동작을 한다. 그리고 상온에서 안정적인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을 여름과 겨울에도 사용을 하듯이 핸드폰 배터리, 이 배터리는 여름과 겨울 고온과 저온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만큼 배터리의 온도 특성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관련된 실험이 필요하고요. 더불어 배터리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배터리 노화 관련된 실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동 환경 조성을 위한 가진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기차 관점에서 배터리 팩이 전기차에 잘 탑재가 되어 있지만 결국 전기차, 자동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운행하는 부분에서 불가피한 진동이 있다면 그 진동이 배터리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요새는 이 부분에서 내진 특성을 잘 반영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진동 부분에서 배터리가 진동을 반영했을 때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관련된 부분 얻어야 되고요. 오른쪽 그림은 EIS라고 해서 배터리의 내부 주파수 특성을 반영해서 배터리의 교류 성분을 얻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용량 특성부터 HPPC 관련 실험 부분은 배터리의 직류 기반의 실험이라면 EIS 나이키스 플랍 부분은 배터리의 교류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요 EIS 부분을 제가 실험으로 추가로 가지고 온 이유는 요새 코나 EV 전기차 사고 이슈에서 기존의 DC 기반으로 BMS를 설계하고 그 BMS에서 배터리의 이상 동작을 체크를 100% 만족히 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배터리의 내부 특성을 우리가 확인을 함으로써 배터리 내부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배터리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관점에서 AC 기반의 EIS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현대자동차 등 많은 배터리 관련된 그리고 배터리 응용 회사에서 이 EIS 관련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터리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얻어졌다면 이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나름 요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요리를 전문 용어로 지금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 프로세싱은
지금 가운데 나와 있는 배터리 운용 이력 정보와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싱 플랫폼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충방전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로 데이터가 얻어진다면 이 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양하게 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운용 이력 정보 관점에서는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되는 데이터,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가 얻어지는지 이 데이터를 센서 정보와 주행 정보와 연결을 지어야 되고, 관련된 데이터가 얻어졌다면 이 데이터들을 나름의 등급별로 분해하고 그 부분을 분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배터리 운용 이력 정보 등을 통해 데이터 공유 센터를 통해 데이터 프로세싱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면 결국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배터리의 모델링,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 목적에 맞는 인자 추출, 그래서 지금 픽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터리의 로 데이터, 고장 목적에 관련된 데이터라면 고장과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들을, 그리고 그 데이터 관련된 픽처, 인자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추출되는 인자를 위쪽에 모델링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과 피처 추출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은 데이터 프로세싱을 통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데이터 세부 라벨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운용 이력 정보부터 데이터 프로세싱 플랫폼의 전반적인 과정을 데이터 공유 센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로 데이터를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초 분석 및 전처리 과정을 통해 결국 사용자에게 배터리의 정보를 잘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이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는 요리 과정인데요. 결국 통계적 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구조 및 관계성을 먼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데이터가 얻어지는 만큼 그 데이터들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들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따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얻어지는 데이터 중에 데이터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문제되는 데이터를 그대로 쓸 경우 결국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데이터 누락, 이상치 제거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그리고 그 데이터가 운용 데이터라면 이 운용 데이터는 현재 자동차에서 얻어지는 많은 데이터들입니다. 전류, 전압, 온도 정보를 센싱을 하고 이 전류, 전압, 온도 센싱 정보가 OBD나 클라우드로 관련된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제 얻어지게 되면 그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통계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기초 분석에서는 관련된 통계 처리를 산점도, 히스토그램, 상관 분석으로 통계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기초 분석을 진행하고 나서 관련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 전처리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서 데이터의 재표현, 그리고 이상 데이터가 있을 때 관련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이상치 제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기초 분석과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DC, 직류, AC, 교류, DC, AC, 내부 저항 기반 배터리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며 Incremental Capacity Analysis ICA 기반 배터리 데이터 분석도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건전성 지표에 상관한 계수 기반 배터리 데이터 분석도 가능한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DCAC IR 기반 배터리 데이터를 분석을 했다면 이 데이터 분석은 직접적인 분석입니다. 결국 이 첫 번째 목적을 위해서 실험이 필요하죠.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ICA 기반 배터리 데이터 분석과 건전성 지표의 상관계수 기반 배터리 데이터 분석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실험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DCAC부터 건전성 지표를 위해서 세 번의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DCAC IR 첫 번째 실험을 통해 두 번째와 세 번째 실험 데이터를 재해석을 함으로써 ICA 기반과 건전성 지표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제 실정 분석 단계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러한 실정 분석을 회귀 모델 설계와 다별량 분석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 우리가 배터리 관점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이 부분은 모델링 기반 배터리의 상태 추정, 배터리의 충전 상태, 배터리의 수명 상태, 배터리의 노화, 배터리의 펄스, 배터리 에너지 상태 등을 제시하게 되고요. 딥러닝 기반 배터리 상태 추정은 많은 데이터가 얻어진다면 이 배터리의 수명 부분에서 위쪽의 모델링 기반 배터리의 수명이 현재 수명을 보여주는 거라면 딥러닝 기반 배터리 상태는 배터리의 기대 수명을 보여주는
내구성 관점에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관련된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위쪽에 나와 있는 모델링으로 바로 연결을 지을 수 있지만 다량의 데이터 확보를 통해 우리가 현재가 아닌 앞으로 이 배터리의 상태가 어떻게 예측이 될지 배터리 내구성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실험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관련된 실험 셋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실험 셋업은 실제 저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실험 셋업이고요. 관련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충방전기가 필요하고 배터리의 전압과 온도 등을 센싱할 수 있는 관련된 센싱 기계 데이터 로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배터리의 전압과 전류, 온도 등을 직접 측정하는 부분이지만 이 데이터가 BMS로 잘 전송이 된다면 이 BMS에서 데이터가 전송의 그러한 성능 유무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CMU, 셀 모니터링 유닛 혹은 슬래브 BMS에서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고요. 지금 샘플링 타임 1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충방전 실험을 하면서 배터리의 데이터 인터벌을 우리가 정하는 기준인데요. 아무래도 BMS를 구현을 하는 관점, BMS를 정밀히 구현하는 관점에서 이 데이터는 샘플링 타임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샘플링 타임이 작다고 하면 많은 데이터가 얻어지게 되지만 그 부분에서 데이터의 복잡성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데이터, 전기자동차에 적용을 할 것이냐 혹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러한 응용 분야의 부하 조건에 따라 샘플링 타임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세팅은 앞에서 제가 프로토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MQTT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결국 이 관련된 서버의 지역이 필요한데 서버 리전은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검증, 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전압 모니터링 성능 검증, 전압을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BMS 관점에서 전압 전류 온도 데이터가 얻어지지만 전압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전압 모니터링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압 데이터, 실제 데이터와 또 모델링 관련된 비교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오차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오차는 1mV 이내에서 관련된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장비 차이 감안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배터리 센서 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예기치 않은 신호 지연 현상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제가 엣지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결국 신호 지연에 따라 클라우드에 동작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에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의 클라우드 서버는 결국 우리가 배터리 충방전 실험을 통해 클라우드를 통해 받은 데이터고요. 데이터 로거는 실제 실험을 통해, 그러니까 배터리의 센싱을 통해 직접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거를 통해 얻은 직접적인 결과와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전송받은 결과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 보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모니터링 오차가 1mV 이내로 동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85 부분에서 3.87V에서 3.885V로 전압이 증가가 되는데 약간의 1초의 딜레이가 발생됩니다. 실제 이러한 1초의 딜레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BMS의 정밀도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1초의 문제가 생겼다면 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이러한 이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배터리 실험 데이터, 특히 전압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가운데 그림은 이제 우리가 아래쪽에 전류 프로파일, 빨간색의 전류 프로파일을 통해서 파란색의 전압 데이터가 얻어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삼성 SDI 각형 셀 120A를 직열 조합으로 구성을 해서 충방전 실험을 진행을 한 건데요. 이 전압 데이터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데이터를 재해석을 통해서 지금 화면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추가적인 여러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다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실험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데이터의 재해석을 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가운데의 실험, 빨간색 전류 프로파일에 따라 파란색의 전압 데이터를 얻는 실험은 직접 합니다. 다만 이 실험 데이터를 재해석을 통해 양 사이드에 관련된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내부 인자, 앞쪽에서 피처 기억나시죠? 피처라고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내부 인자를 우리가 추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추가 인자는 충전 용량, 방전 용량, 미소 용량, 셀의 최소 전압, 최대 온도, 셀 간 전압 편차 등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요구사항을 BMS에 원하고자 할 때 이러한 내부 인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부 인자를 미소 용량부터 OCV 회복량 등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제가 보여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인자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데이터를 앞에서 DC-AC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DC-AC 기반으로 우리가 분석을 자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DC는 우리가 전류에 따른 전압 데이터가 얻어지는 컨셉에 따라 왼쪽 배터리 특성 실험 진행에서 OCV 실험 부분을 보시면 100% 숫자가 보이시죠? 그 부분에 직류 전류 프로파일을 적용했을 때 파란색의 전압, 커브 형태로 떨어지는 것이 보이시죠? 그게 배터리 전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전류에 따른 배터리 전압 데이터 변화, 오메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배터리의 내부 저항 등을 얻을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HPP 실험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특성 실험을 통해 저항 성분, 커패시터 성분을 얻는다고 하면 결국 두 번째 그림인 모델 파라미터 추출로 연결이 될 수 있고 이 추출된 저항과 커패시터가 가운데 세 번째 나와 있는 모델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은 정전압 출력 모델, 그리고 종속 전압 모델, 직렬 저항 모델, 원 RC 레더 모델로 사용이 되는데요. 현재 BMS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모델은 원 RC 레더 모델, 가장 아래에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델의 구조가 완성이 되고 이 모델의 파라미터가 잘 반영이 된다면 모델의 검증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모델이 적용된다 했을 때 다양한 운용 조건에서 모델의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별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 보이지 않으신데요. 가운데 나와 있는 정전압 출력 모델부터 원 RC 레더 모델을 적용했을 때 서로 간에 비교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원 RC 레더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모델링의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델의 구조 등을 정하고 서로 관련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모델이 최적화된 모델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AC 기반인데요. 앞에서 DC 기반과 AC 기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얘는 배터리 내부의 주파수 특성을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EIS 시험표 왼쪽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의 커브가 가운데 보이시죠? 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사인 웨이브, 코사인 웨이브입니다. 사인 웨이브, 코사인 웨이브는 주기와 주파수 특성을 갖는, 그래서 시간에 따라 주기, 주파수 특성이 갖는 부분이고요. 앞에서 DC랑 비교를 한다면 DC는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가 무관하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 주파수 특성을 반영하는 EIS 실험을 우리가 포텐시오 EIS와 갈바노 EIS를 통해 EIS 시험을 진행을 하고 그 시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계산하여 가운데 나와 있는 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주파부터 저주파 영역에서 EIS 커브를 찍게 되고요. 주파수 영역의 레인지는 100kHz에서 1mHz 정도가 되며 이 부분은 특히 저주파 영역에서 배터리 특성을 많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통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모델이 설계가 되는데요. 이 모델이 임피던스 커브를 통해 나오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앞쪽에 DC랑 보시면 DC 모델이랑 조금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35페이지에 나오는 이 모델은 전기화학 모델 기반입니다. 일렉트로케미스트리 기반이고요.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모델은 일렉트릭 관점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는
전기 자동차 관점에서 배터리를 단위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팩을 직병렬 조합해서 쓰는 관점, 그리고 제가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배터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해야 되는 관점, 배터리 관련 상태를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관점에서 지금 35페이지에 보이는 방법은 얘는 셀 레벨에서 국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BMS에 반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기술이 왜 다시 얘기가 되고 있냐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화재 관련된 결과 그리고 원인 분석을 DC 기반으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을 AC 기반으로 해석을 하려는 것이고, 해당 방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배터리 내부를 보기 위해서 배터리를 분해, 해체하지 않고 내부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말씀 다시 하나 또 드린다면 뭐 DC든 AC든 여러 가지 방법론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가 관련된 데이터 관점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DC든 AC든 모두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ICA 방법은 앞에서 여기 보시면 DC-AC IL 기반 배터리 데이터 분석은 이제 실제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ICA 기반 배터리 데이터 분석과 건전성 지표의 상관계수 기반 배터리 데이터 분석은 위쪽에 했었던 시험 데이터를 재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해석한다라는 부분, 어떤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왼쪽의 하단을 보시면 하단의 저 프로파일은 배터리의 방전 용량을 구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의 네모의 펄스가 네모 직사각형 보이시죠? 네, 저게 전류 프로파일이고 저 전류 프로파일에서 이쪽에 빨간색이 배터리의 전압 데이터입니다. 이 배터리의 전압 데이터가 어떠한 형태냐면 지금 여러분들 36페이지 위쪽에 쭉 가운데 보시면 용량 X 전압 Y라는 부분 보이시죠? 저 커브가 이 빨간색 커브랑 동일한 커브입니다. 다만 차이는 왼쪽에 있는 부분은 NMC라는 3원계 배터리고 가운데는 LFP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인산철 배터리도 쟤도 용량을 얻는 커브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 프로파일이 용량을 얻는 거지만 지금 저 그림을 아래쪽 쭉 보신다면 아래쪽의 X축은 똑같습니다. 셀 볼테이지로 똑같습니다. 다만 Y축이 지금 바뀌어 있죠. Y축이 ICA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ICA는 뭐로 정의하냐면 dV분의 dQ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의 변화 대비 용량의 변화죠. 배터리 실험을 통해서 전압 데이터가 얻어지고 그리고 용량 데이터가 얻어진다면 전압의 변화에 따른 용량 변화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재해석을 통해 우리가 배터리의 내부 특성을 판단할 수 있고 해당 결과가 오른쪽 나와 있죠. 그래서 저 그림의 피크 1과 피크 2, 피크 3의 추이를 보고 배터리에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의 단점은 지금 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서 전류의 크기가 작아야 하는 만큼 데이터 취득 부분에서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전성 지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배터리의 이상, 상태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 ICA도 하나의 인자, 건전성 지표로 반영할 수 있으며 지금 가운데 보시듯이 수명, 그러니까 용량, 그러니까 캐패시티인데요. 그러니까 노화, 사이클링 관점에서 CV 구간에서 구한 용량, 그리고 헬스 인디케이터에 의한 용량 모델링, 이 부분이 건전성 지표로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이제 많이 얻어진다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38페이지 보이는 부분은 상관 분석이라고 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두 변수 간의 선역적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배터리 노화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노화 관련된 지표는 왼쪽 하단에 보시는 저항과 용량으로 배터리 노화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용량과 저항을 우리가 각각 보는 게 아니라 용량과 저항을 우리가 하나로 보고 저항 변화에 따른 용량 변화의 관계성을 우리가 상관 분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변할 때 용량이 변한다. 그리고 그런 상관성이 높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배터리 열화 인자로서 선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치 제거는 앞에서 제가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노이즈 제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결국 이상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제거함으로써 양질의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보일 수 있는 부분에서 스텝 2와 스텝 4 등을 보시면 지금 스텝 2의 저 가장 끝쪽에 보시면 튀는 데이터가 하나 있죠. 네, 그 튀는 데이터를 스텝 3에 가우시안 분포 기반 인기값을 설정해서 상한 하한 기준 이상치를 검출하는 부분에서 스텝 4에서 파란색 부분에 저 동그라미 친 이상치가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박스 플롯을 이용한 배터리 데이터 이상치 제거를 보시면 이상치 제거 전에 위쪽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 빨간색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그 검은색 글자들이 좀 보이죠? 예, 걔가 이상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상치 제거 전에 데이터를 이상치 제거 후를 보니까 그렇게 동그라미 검은색 글자들이 많이 없어졌죠. 네, 그렇게 제거를 함으로써 이러한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양질의 데이터가 결국 BMS에 최종 반영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데이터 프로세싱이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 프로세싱은 결국 우리가 BMS 관점에서 잘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사용자에게 또 신뢰성 높여주는 부분에서 신뢰성 높은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상관계수 분석을 적용을 해야 되고, 이 상관계수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어떤 특정 목적에 맞는 피처를 잘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런 도출된 피처를 우리가 개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출된 피처를 여러 개 케바케의 운용 상황에 따라서 하나로 매핑을 해서 이런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폼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 오프라인 데이터 프로세싱 한계점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오프라인 데이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얻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제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얻는 부분에서 실제 많은 운용 환경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데요. 결국 우리가 제한되는 운용 조건에서 다만 다양한 운용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상의 모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운용 환경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운용 환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시간 운용 환경을 가정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모델이 네 번째 세션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은 클라우드 BMS 및 디지털 트윈 모델 연구 동향인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클라우드 BMS와 디지털 트윈이 연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앞에 소개해드렸던 클라우드 BMS와 같이 연결을 지었을 때 어떠한 연구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모델의 정의는 쉽게 말씀드리면 세자로 그냥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그런데 모델링의 목적은 실제와 유사한 결과를 모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치과 모사치의 결과를 비교해서 그 에러를 상당히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멋있는 말로 바꾸어 본 것이 디지털 트윈이고요. 디지털 트윈과 제가 앞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렸던 모델링과의 차이는 이 디지털 트윈은 실시간이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배터리의 상태, 배터리 운용 조건 등을 반영해서 그 반영되는 조건들이 실시간으로 연동된다는 것입니다. 가상 공간의 실제 작동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특정 조건을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적합한 조건만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는 키워드 나왔네요.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로 주고받는 양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 물리적 환경을 정밀하게 모델링하여 서비스 시스템에 제공하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가상 모델링 결과를 실제 환경에 제공하고 운용 환경을 최적화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용 환경에 관련된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디지털 트윈의 모델링의 성능이 입증이 됐다면 실제 운용 조건 데이터 없어도 모델링의 결과를 통해 실제 운용 조건에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디지털 트윈 모델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트윈 모델을
BMS로 적용한다고 하면 결국 이러한 기존 BMS 적용 부분에서 디지털 트윈 모델이 반영이 되었을 때 확실히 개선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BMS 적용 필요성은 결국 단점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실시간 부분에서 관련된 배터리의 데이터 해석을 통한 배터리 사용자 정보를 제시할 필요성에서 디지털 트윈이 연결이 돼야 되고요. 디지털 트윈 모델이 앞에서 수시로 말씀드린 빅데이터 기반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런 빅데이터 기반으로 연결됐을 때 클라우드 BMS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디지털 트윈 모델 말씀드리면서 다양한 운용 조건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다양한 운용 조건이라고 하면 오프라인 제한된 조건보다는 아주 많은 케이스가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케이스에서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얻어지겠죠. 그 데이터를 결국 잘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 공간 관점에서는 클라우드 BMS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디지털 트윈 처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반드시 클라우드 BMS와 연결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 공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또 실제 차량으로 전달을 하여 기존 BMS의 통신 이 부분이 반드시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클라우드 BMS 연구 동향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클라우드 시스템이 디지털 트윈 기반 배터리 팩 상태를 추정을 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상으로서 하나의 셀이 아닌 배터리 팩 상태를 체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팩 상태를 통해 배터리의 내부 충전 상태, 그리고 배터리의 내부 수명 상태, 배터리 내부 전력 상태 등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SOC, SOP, SOH 등을 우리가 잘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련된 기법과 모델, 파라미터 등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디지털 트윈 부분을 통해 모델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업데이트를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배터리 팩인 것만큼 배터리 내부에 셀들의 전압과 SOC 온도의 편차가 있는 만큼 특히 전압 편차 해소를 위해서 능동 밸런싱이 수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트윈이 직접 능동 밸런싱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팩 데이터를 기반으로 SOC 계산 결과 전압 편차의 문제로 인해서 밸런싱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면 그 필요성을 BMS에 보내서 결국 셀 능동 밸런싱 혹은 수동 밸런싱도 가능합니다. 이런 밸런싱의 전략 수립을 가능케 하는 부분에서 또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배터리 모델링 및 데이터 활용의 한계성은 제가 앞에서 많은 운용 조건 말씀드렸죠. 결국 이러한 많은 운용 조건에서 관련된 파라미터와 데이터가 증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실제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우리가 좀 극복하는 방안에서 제시된 부분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가상의 모델을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상의 모델을 설계를 해서 관련된 임의의 프로파일에 따른 가상 모델 기반 배터리 전압 데이터나 온도 데이터 등을 얻을 수 있죠. 그러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BMS에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실험 결과는 아닙니다. 다만 가상의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결과인 만큼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활용해서 BMS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배터리 모델 성능 고도화 방안인데요. 결국 기존 방법이 전기적 특성 실험을 통해서 적용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결국 배터리 모델을 고도화하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 부분은 배터리 수명 예측 관점에서 제한되는 데이터를 통해 배터리의 내구성 등을 미리 조기에 체크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OCV 예측 및 보정 등이 가능한 기술적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 기반 SOS 추정 기법인데요.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인공지능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성을 갖는다면 배터리 내부 상태를 추정하는 SOX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SOX는 앞에서 SOC, SOH, SOP 등 배터리 내부 상태 등을 다양하게 제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가변적 특성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된 학습 모델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의 정확도 최적화를 위해서 파라미터 튜닝을 좀 더 정밀히 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기법을 적용하여 예측 모델을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는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 유효 수명인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 이 부분은 내구성입니다. 그런데요. 배터리의 수명 관점에서 배터리의 현재 수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 수명과 달리 배터리의 기대 수명, 내구성 관점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B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살아온 패턴이 다릅니다. 30살에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A는 열심히 건강하게 소식하며 살았고 B는 술, 담배, 게으르게 하면서 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30살까지 살아온 과정은 다르지만 결국 30살에 도달했다는 것은 똑같고 그리고 30살에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건 똑같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던 30살, 30살이 SOH, 현재 수명입니다. 현재 수명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 수명 30살인데 30살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A는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건강하게 계속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50년을 더 살 수 있어 라는 정보를 받았고 B, 게으르게 산 사람은 이렇게 살면 오래 못 살아. 너 10년밖에 못 살아. 너 20년밖에 못 살아. 일찍 죽을 수 있어. 라는 정보를 받을 수 있죠. 그 부분이 기대 수명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기대 수명을 50년과 10년, 20년의 정보를 말씀드리는 기본 베이스의 근거는 30살까지 살아온 데이터베이스 관련 패턴이죠. 이 부분에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관점, 그 부분에서 디지털 트윈과 클라우드 BMS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잔여 유효 수명, 배터리의 현재 수명도 중요하지만 배터리의 내구성 관점에서 기대 수명을 사용자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 수명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과 클라우드 BMS의 활용 방안이 지금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잔여 유효 수명에 관련된 데이터 전처리 건전성 지표 추출, 관련된 피어슨 기반 건전성 지표 선정,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 LSTM, GAN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모델 학습 및 검증을 진행하는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배터리는 예기치 않은 고장과 화재 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배터리 이상 동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터리 내부 상태 중요합니다. 배터리 수명 중요합니다. 다만 사용자 관점에서 배터리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 만큼 이러한 화재를 그리고 이상 상태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고장 진단 알고리즘이 연구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기반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BMS를 통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 인공지능에 적용이 돼야 될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은 데이터 획득부터 데이터 전처리, 모델 학습, 검증 관련된 인공지능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강의 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머신러닝, 딥러닝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지인이 여러분들께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제가 관련된 답변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학습을 한번 보세요. 모델 학습을 보시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가 가운데 동그라미 파란색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쪽은 하늘색 동그라미가 세 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끝쪽은 생각하지 마시고 가운데 히든 레이어만 생각하시면 한 줄, 그리고 딥러닝은 두 줄이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 히든 레이어의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한 것이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구조가 복잡해. 그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야. 이렇게 지인에게 얘기를 하면
허무하다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터리 고장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의 방법, 간단하게 데이터 매핑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정확도, 데이터의 중요성 상당한데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 획득을 보시면 비정상 배터리, 정상 배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장 진단이 목적이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고장 데이터가 있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고장 진단이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데이터 획득 부분에서 고장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 데이터도 있고 비정상 데이터도 있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것, 이 부분이 머신러닝입니다. 그런데 딥러닝은 앞에 머신러닝과 다르게 비정상 데이터가 없어요. 정상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정상 데이터밖에 없지만 네트워크 구조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배터리의 고장 진단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목적에 맞는 그 데이터가 있을 때는 머신러닝, 그리고 그 데이터가 없을 때는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배터리 화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고장 데이터는 쉽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화재가 일어난다면 이 배터리 데이터가 소실 우려가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 데이터가 극소수 혹은 없다면 결국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배터리의 화재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딥러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해당 강의를 통해 4가지로 여러분들 강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에 따른 배터리 관리의 안전성 향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운영 특성에 따른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얻어져야 되는 만큼, 그리고 이 부분의 목적 중에 안전성 향상이 필요한 관점에서 BMS의 고도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BMS 고도화 관점에서 많은 기술 중에서 저는 클라우드 BMS를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력 데이터 기반 클라우드 BMS 활성화 관점에서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 예방을 위한 엣지 컴퓨팅을 통해 클라우드 BMS의 예기치 않은 문제, 이러한 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에 따른 과부하의 단점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엣지 컴퓨팅 말씀드렸고, 데이터 보안 관점에서 블록체인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얻는 관점에서 노이즈 제거, 이러한 양질 데이터 얻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BMS 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많은 데이터가 얻어지는 만큼 데이터 프로세싱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프로세싱, 다양한 운용 조건에서 배터리 관련된 실험 데이터가 얻어지는 만큼 이의 다양한 데이터 및 관련된 특성 분석이 면밀히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초 분석하고 전처리 과정을 통해 어떤 특정 목적에 맞는 데이터 건전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세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지털 트윈 모델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치와 유사한 모델을 얻는 모델링입니다. 다만 기존 모델과의 차이는 실시간으로 구현이 가능한,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 정보를 사용자에게 반영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모델, 양방향성, 이게 디지털 트윈 모델의 특징이죠. 이 디지털 트윈의 모델과 앞쪽에서 소개해드렸던 클라우드 BMS의 연계형 시스템 개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트윈과 클라우드 BMS를 연계했을 때 다양한 배터리 관련된 연구 주제 소개를 통해서 결국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연구 개발이 무궁무진한 좋은 연구 주제라는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당 강의 관련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관련된 답변 친절히 메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